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백인의 의인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 5월 15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인지 두 분 아시나요? 5월 15일? 아니 뭐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십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데요. 5월 15일 스승의 날 아닙니까? 어떻게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왜요? 김영란법. 스승의 네. 날 선물도 거기 들어가요? 그럼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네. 금지에 관한 법률상 교수, 교사, 교직에 종사하는 자는 결코 학생, 수강생 등으로부터 일체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캔커피 하나라도 마시게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아, 진짜요? 그럼요. 오,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스승의 날 풍경과 요즘의 풍경은 많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틀렸단 말이네요. 5월 15일. 혹시 다른 날 또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바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세종대왕님이 5월 15일생이세요? 네네, 5월 15일. 그런가요? 죄송해요. 전 진짜 하나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5월 이렇게 또 지식 하나 쌓아갔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그 말은 이 역시도 저의 출제 의도와는 달랐다. 아, 출제 의도와 다른 거요? 정말? 아, 땡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오늘이 5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산불 조심 강조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오. 올해 사실 뭐 대형 화재로 너무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으셨고 맞아요. 저희도 프로그램에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5월 15일로 요 강화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긴장은 좀 덜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편히 가져보자라는 뜻으로 5월 15일 제가 한번 강조해봤습니다. 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기뻐할 정도로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산불 조심에는 기간이 없잖아요. 1년 365일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사회자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조금 경고망동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어요. 어디 산불뿐이겠습니까? 네. 가정도 예외는 아니죠. 물론 겨울철에는 뭐 전열기구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나지만 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다 하더라도 요리하시다가 또는 여름이 되어도요, 심지어 모기불 때문에도 화재가 발생하고요. 맞아요. 우리 주변의 불은 여기저기 언제나 엄습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산불뿐만 아니라 가정 모든 곳에서의 불조심 빠지는 날이 없다. 네.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면서 제 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보충수 없드는 어떤 마음. 아, 스승의 날에 겹쳐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불이라는 건 산불이 아니고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실수는 저만 할 테니까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제가 제작진에게 부탁을 좀 하나 했습니다. 네. 올해 정말 안타까웠던 의성 산불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성 산불 때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또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예. 한번 경각심을 잃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 영상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몰랐던 어떤 영상을 소장님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인지 먼저 만나본 다음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앞에 빨간 게 불길인 거죠? 네. 네네. 화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정말 악마 같은 무서움입니다. 일로 갔거든요? 일로? 왜 아저씨 일로 갔으면 찾아야 돼요. 왜 아저씨 일로 갔으면 찾아야 돼요. 대원분들이 지금 동네를 다니면서 예, 그 바디캠이 흔들리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예. 아,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와, 그냥 나가, 일로 와, 일로. 차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럼 빨리. 아, 대피하시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시는 분들 계신 거예요.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 안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람 데리러 가요. 아이고, 지금. 뭐 숨찬 네. 그 소리가 아주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네요. 긴급한 그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네요. 어이구, 엄청나게 이동하셨는데요? 나가세요!
빨리 해. 바로 곁에 불이 없으니까 네. 먼 산불 이렇게 구경하듯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쵸. 지금 대피를 막 외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거 멀잖아. 빨리 온다. 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네 진입하신 분도 계시고. 어디 가세요? 대구요. 예? 대구요. 대구를 왜 일로 가요? 안 돼. 일로 문 닫고 가. 불때 못 가니까 불러서 가세요. 빨리. 3월 25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마을에서 산림청소 소속 공중 진화대 대원분들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바디캠 영상이었는데 엄청난 영상을 본 것 같아요. 네, 영상 보시면서 바로 느끼셨겠지만 산불 진화대원의 목소리 엄청나게 쉬어 있잖아요. 오, 맞아요. 예,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소리를 지르시면서 대피를 촉구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화대원들 이 90대 어르신을 포함해서 주민 10분 이상을 이미 업거나 이렇게 들쳐매거나 해서 대피를 시키신 상황이거든요. 예.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대피하셔야죠. 이 감정까지. 그리고 이동하시는 것도 보면서 저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하며 진화하신 거구나가 느껴져서 산불 끄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을 통해서만 서울 면적의 한 80% 정도 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산불이 났을 때부터 진화할 때까지 시간도 역대급으로 오래 걸렸다고 들었어요. 네네. 1986년에 산림청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길게 산불이 이어졌던 게 2022년에 경북 울진하고 강원도 삼척에서 있었던 그 산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있었던 이 의성 산불의 경우에는 213시간 34분. 2022년도 삼척에 있을 때가 213시간 43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9분 차이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길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근소한 차이로 역대 2위라고 하니까 정말 최고 피해 중에 하나가 많네요, 진짜로. 네네.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고 네. 이 진화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절대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근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피해 복구에 많은 분들이 힘을 쏟으시게 될 텐데 추가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당장 시급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좀 있으면 이제 또 여름철 장마 혹은 봄철 끝에도 또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나무들과 흙이 그 내리는 모든 비의 물들을 이렇게 보듬고 잡아주거든, 상당량을. 그렇게 함으로써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산불이 난 지역은 그 흙과 나무가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물이 흙들을 쓸어내리면서 내려오게 되죠. 예. 그러면 산사태 위험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오, 너무 위험한데. 산불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뒤에 산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복구 복원과 함께 바로 산사태 예방과 방지 업무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2차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와 그냥 나가 일로 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안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들어가요. 에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 화재를 일상생활에서 예방하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불과 관련됐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실까요? 뭐야? 지금 차에 물 난 거예요? 오, 근데 운전기사가 내리셔가지고 네. 저 소화전에서 소방호수 가져와서 진화를 하신 거죠. 아, 소화전이구나. 소화전에서 소방호수 이제 빼내서 이렇게 진화 작업을 했죠. 그래도 몇 번 뭐 또 소화전에서 이제 화재 진압도 해주고 해가지고 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하실 줄 아는 분이네요. 일반인들은 저런 거 모르실 텐데. 전 소화전이 있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고속도로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차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상황인데 정말 다행히 견인차 운전하시던 분이 이걸 발견하시고 뭔가 좀 알맞는 행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운 좋은 상황이에요. 네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사실 일반인들 운전 하시는 분들이 아실 내용은 아니거든요. 견인 기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을 했을 테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마도 경찰이나 또는 도로공사 관계자분들을 도와서 함께 진화나 구조 작업에 참여하신 경험도 있으신 것 같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런 명예전당 방송 같은 걸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사실 소화전이 저렇게 근거리에 있다는 거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도 기억해야 되겠다 싶었고 견인 기사님께서 그래도 대처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올바른 어떤 행동을 또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용기 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터널 안에서 불이 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더 많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 연기나 매연 등은 머물게 됩니다. 터널은 특히나 그런 그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연기가 가득 차게 되고 유독가스가 그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달려오는 차량들은 모르잖아요. 터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속으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멈춰 있는 차량이 있을 때 발견을 못 합니다. 첫 번째는 밝은 곳에 서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에 더해서 연기가 가득 차죠. 그러면 2차 사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네요. 여기에다 만약에 2차 사고가 일어나거나 혹은 가까스로 정지했다 하더라도 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는다든지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죠. 내가 고속도로에서 터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을 발견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 지혜로울까요? 당연히 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보통 터널의 경우에는 중간에 외부로 나가거나 하는 통로가 이제 마련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를 통해 가지고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문을 활용하는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오며 가며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하나 유심히 영상을 잘 보면은 소화전의 컨트롤이나 이럴 때 조금 더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 모습이 살짝 보이기는 했어요. 네네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소화전 사용 방법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면 2인 1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소방호수의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전 바로 인근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럼 소방호수를 가져와야 될 텐데 샤워하시다가 샤워기가 꼬여서 네. 물이 잘 안 나오는 경험 저는 자주 하거든요. 너무 많아요. 많으실 너무 텐데 맞아요. 소방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인 1조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우선 한 분은 소화전에 있는 소방호수를 꺼내고요. 네. 그리고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곳까지 가져가시고 물이 나오지 않는 소방호수와 물이 공급되어서 상당히 높은 압력으로 갑자기 물이 공급되거든요. 네. 그때에 준비되지 않고 있다면 이 소방호수를 놓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꽉 잡고 예.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계셔야 하고요. 네. 기다리고 계시던 분이 그 준비 다 됐어? 하면 이제 물을 틀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2인 1조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좀 겁이 난다 하신다면 이 소방호수의 맨 끝에는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 노즐이 그 나오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면 조금씩 높이시면 살수를 해서 진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설명드린 내용을 가급적이면 한번 이렇게 적어두셨다가 네. 집에서 한번 이렇게 자세도 취해보시고 네. 그리고 가끔씩 그 머리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도상훈련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시뮬레이션의 중요성 거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어디든 이런 화재 사건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는 게 안 해본 분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시는 게 이번 기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다음 의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화재 영상 저희가 좀 전에 만나봤는데요. 이번 영상 역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실까요? 일단 시작은 고속도로 밖에서 지금 시작됐고요. 차를 밀고 차가 멈췄나 봐요. 고장났나 보네. 야, 터널 안에 저러고 위험할 텐데. 위험하니까 지금 밖으로 지금 밀고 계신 거군요. 대형차가 졸음보다 받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 낑낑 밀어서 도로 한쪽 가장자리를 밀어냈어요. 아이고. 너무 잘하셨네. 큰 상황이네요. 연료가 떨어진 차량이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멈춰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 저는 보면서 약간 저 너무 위험한 거 내가 아는데 느꼈던 게 제가 탄 차에 저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설마 터널 안은 아니죠? 정말 다행히 터널 안은 아니었고요. 네네. 기름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우리 가는 목적지까지는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발해 보자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기름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근데 고속도로 위에서 실제로 차가 조금씩 속력이 줄어들더니 진짜 멈추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 갓길에서 딱 멈추긴 했는데 멈추니까 진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막 신고하고 도움받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밤중에 도로에서 터널에서 저러셨으면은 와 이건 아찔한 상황이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늘 유난. 근데 이건 저도 안전불감증 인정해요. 우리도 사실 그래도 모르니 기름 채우고 가자 했었어야 맞죠. 네. 차량에 연료를 체크하는 거는 사실 기본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이런 난처한 상황, 이게 만약에 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실제로 그 위에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차들 막 쌩쌩 달리고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 중에 의인께서 정말 잘하신 게 딱 보이죠. 우선 네. 후방에 그 신호기를 설치하셨어요. 맞아요. 뒤에- 아까 작게 이렇게 살짝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오는 차량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갓길로 차량을 밀어내 주신 거죠. 네. 이건 정말 잘하신 거다. 2차 사고 방지에 정말 커다란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만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있는 게 맨날 생각만 하다가 오늘 녹화 오면서 또 생각나서 삼복대 나 주문했던가 해서 오면서 주문했어요. 네, 심지어 잘하셨네요. 2개 했어요. LED 붙어서 밤에 반짝반짝하는 거랑 반사 잘 되는 거랑. 왜냐면 돌발 상황에 어느 게 더 잘 보일지 제가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네요. 2개 다 펼쳐놓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여러분도 맞아 중요하지 하기보다는 실행에 옮기시는 게 나를 위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본 영상이 다가 아닙니다. 뒤에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이 해당 영상에서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 일단 영상 한번 보고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본 그 장면이죠? 네네. 차를 밖으로 빼고 계시고요. 저 트럭 왜 그대로 가죠? 앞에 지금 비상등이 켜져 있었으니까 멈춘 차는 갓길로 잘 빼셨는데 본인 차를 타고 이제 천천히 앞으로 가시는데 뒤에서 지금 트럭이 와서 의인분 차를 지금 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네네. 지금 트럭 운전자가 그날 졸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의인께서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이 상황을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자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네. 2차 피해, 그게 이제 지금 안타깝게도 발생을 한 거죠. 그러네요. 정말 저 영상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2차 사고 예방 조치 다 하셨거든요. 네. 의인께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 사고를 당하신 거는 후방에서 오던 트럭 운전사의 잘못일 수밖에 없고 졸업 운전이었다. 네. 이거 역시 안전불감증이죠. 맞습니다. 졸리다 싶으면 무조건 쉬셔야죠. 맞아요. 쉬시고 조금 회복하고 다시 운행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저 의인께서 의상자로 인정받으셨대요. 그래요. 네. 의상자로 인정받으시면 이제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과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또 의상자 보상금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그걸로 다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의상자께 드리는 예우 이것은 가능해져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안전을 신경 안 쓰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의인을 뵙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곳, 설악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분이 자연인은 또 아니시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설악산이네요. 그러네요. 뭘 끌고 가시는데? 저걸 끌고 저 물품인지 아닌지 저게 조난이나 부상당하신 분 같네요. 그러네요. 장비가 아니고 조난자셨네요. 그러면 올라오세요. 와, 밤중에도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왜냐면 이동이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돼요. 구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도 좀 눈이 내리는 상황이죠, 약간. 네, 네. 날씨가 참 안 좋은데. 아유, 이만하게 다행이에요. 더 다쳤으면 그때 고생이지.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 분들의 활약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요. 이분들을 제대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만나려면 우리 중에 하나가 낙오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저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렇게 해서는 또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저일 겁니다. 아유, 제가 단언컨대 저일 겁니다. 저희를 선행 구조한다는 마음으로 대장님이 직접 이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 대장님 손경환 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설악산 잦은 바위골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어떤 구조자분을 구하시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24년 2월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설악산 천불동 계곡을 오르다 보면 그 빙벽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설악산에서는 암벽과 빙벽을 이제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네. 등반 중에 추락을 하셔서 그 발목이 완전 돌아가죠. 네, 그래서 구조 요청이 왔었고요. 네. 작년도 설악산에 폭설이 많이 왔어요. 네. 적설량이 누적 4m 70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120 정도, 1m 20 예.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고 현장에 진입하는 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네. 구조에서 내려오는데도 평소와 다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영상도 시작할 때는 밝았는데 후반부 가서는 아예 어두워지더라고요. 네네. 대략 시간 기억나세요? 대략적으로? 시간이 오후 한 2시 반 정도에 신고 접수가 됐고요. 네. 마무리가 된 거는 8시간 후에 야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8시간을. 눈길 산행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 걷는 것 자체가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요. 네. 그 설악산은 유일하게 국내에서 눈사태가 자주 발생되는 곳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34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눈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물론 구조 대상자의 안전도 중요했고 같이 간 우리 이제 구조대원들 그 안전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예민했던 그런 사고를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영상 살짝 보기에도 또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작은 사고는 아니었는데요. 어느 정도 좀 빈도수로 일어나나요? 보통 연간 150에서 한 170건 정도 그 정도가 사고가 발생이 되고 네. 사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탐방로에서 그 경미한 사고부터 네. 굉장히 좀 큰 사고로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고 가을철에 탐방객들이 워낙 집중되니까 그때가 가장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어요. 거의 평균적으로 2, 3일에 한 번씩 발생하는 거예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조대원분들은 좀 몇 명 정도 계신가요? 현재 설악산에는 이제 특수산악구조대가 8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원은 굉장히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죠. 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1단계 같으면 자체적으로 구조대에서 이제 소방 119하고 같이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중증으로 간다, 사고가 좀 규모가 크다, 그러면 이제 소방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연계해서 하고 겨울철에 이제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는 이제 3단계를 발령을 하게 되고 5개 민간 구조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119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5개의 민간 구조대가 다 소집이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설악산 특수구조대원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8명이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요즘같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무척 많은 분들이 찾으실 테고 네. 출동도 무척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무 조건이 이제 주간 근무가 이제 원칙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절반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무 절반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 발생 그 빈도에 따라서 그 휴무자라도 단계별로 이제 소집을 시키죠. 그러면 바로 응소해가지고 같이 현장에 이제 구조를 가게 되고 6시에 퇴근하고 야간 구조가 또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야간에 출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마냥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 강원도민으로서 또 실장님은 또 공감되는 부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강원도는 산악이 한 80%를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 설악산은 명산이 있고 또 설악산을 둘러싸고 있는 시군이 사기 시군이에요. 네. 고성, 속초, 양양, 인제. 그래서 다양한 코스로 이제 설악산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좀 빠뜨리긴 하죠. 네네. 갖가지 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한다라는 게 정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많은 사고들 중에 대장님이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는다 하는 사고도 있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아서요. 지금도 이제 그 산을 가거나 그 현장을 가게 되면 갈 때마다 그때 당시에 생생한 기억이 다 되살아나고 네, 그분의 성함부터 그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다 스쳐가고 있어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시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 활약이 담긴 영상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화면 만나보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예 밤이네요. 가을 산행 많죠.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겠는데? 깜깜하네요. 안개까지 그러네, 안개라는 요소가 있네요. 저 구간은 이제 출입금지 구역인데요. 아, 출입금지 구역. 예, 백두대간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네. 백두대간 산행을 계획하고 하시다가 고립이 돼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헤매다가 이제 저녁에 8시가 넘어서 신고가 들어왔고 네. 저 당시에 출동할 때도 비가 좀 왔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짙은 안개가 끼어서 예. 저희도 그 길을 잘 알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대원분들께서도 좀 약간 탈진 비슷하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네요. 네, 그때 저 구조 대상자가 워낙 체력이 이제 고갈이 되고 저쪽은 좀 증상이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코스를 가게 되면 저희가 올라갈 때 굉장히 미끄러워서 여기는 위험하겠다 싶어서 좀 길지만 안전한 길로 하산을 하느라고 만나서 완료까지 14시간이 걸렸어요. 14시간이요? 와, 한 분을 위해서. 네네. 대원들이 모두 지쳐가지고 좀 힘들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결국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의외로 저런 분들 많으시죠? 많죠. 지금 한참 좋은 이제 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난 사고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게 되면 뭐 다른 경관도 좋지만 나물 산행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물, 네. 그거는 이제 비법정 코스를 가야 좀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갔다가 그냥 길을 잃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비법정 탐방로는 음영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통신이 안 된다. 이거는 뭐 아주 끔찍한 사고로 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출입금지구역, 입산금지구역 이런데 금지를 어기시고 들어가신다든지 네.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과태료. 과태료도 적지 않은 처벌이지만 완전히 맞기에는 또 이렇게 한번 흥 오르신 분들을 맞기에는 좀 어렵겠다 생각 들기도 하네요. 기상청 그 특보에 따라서 통제를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특보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비가
조금 올 수도 있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통제를 하고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들죠. 비가 요만큼밖에 안 오는데 왜 막냐. 네. 아,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사실은 고지대에 올라가면 주의보가 떨어졌더라도 그 경보 이상으로 그런 위험한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원이 다 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전 위험이라는 거는 100% 안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지 말으셔야 됩니다. 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듣는 게 모두를 위해서 안전하고 좋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분 혹시 좀 산행하시면서 나도 좀 아찔했던 기억이 있다. 경험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큰 건 하나 있으셨나 봐요. 강원도민은 안 그러신다면서요? 강원도민은 모두가 다 안전 유의하신다면서요?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때, 네. 제가 20대 때 네. 여름방학을 맞아가지고 친구 3명하고 설악산 대청봉을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청봉을 올랐다가 하산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왔는데 하산 시점에 거의 해가 다 져가지고 정말 오이를 씹어 먹으면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거 저희 손전등도 준비 없이 그냥 갔었거든요. 아이고. 그 주변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하산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안전 불감증이셨네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고속도로만 조심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박 실장님. 네. 아,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모두 이제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를 따르라 해서 갔는데 천왕봉까지 올라갔어요. 중간에 이제 그 대피소도 예약해놨다고 해서 자고. 그런데 내려오는 길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완전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오. 그때 마침 지리산에서 이렇게 기상 연구를 하시는 여성 학자분이 젊은 분이에요. 대학원생인데 나타나시더라고요. 이 길을 여쭤봤더니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완전히 외면하고 그분 따라서 갔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한순간에 0이 되어버렸다. 무너졌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 저렇게 재밌게 말하는 거지만 그럴 때마다 구조대 분들은 정말로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산악특수구조대 분들이 완전히 슈퍼 히어로죠. 맞아요. 정말. 거듭 있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산행은 매번 헬기가 뜰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려서 도착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어 우리 셋이 우리 단합대회 갑시다. 그래갖고 산 갔는데 생각보다 산을 모르셨고 생각 컨디션 안 좋았고 이래갖고 누가 다쳤어. 예를 들어 소장님이 다치셨어 현장에서. 아니 왜 제가 다칩니까?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냥 제가 다친 걸로 하죠. 그러면 강원도에 다치셨다고 상상을 해보고 네네. 구조대 분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뭘 좀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제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동행했던 일행들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환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랬을 때 주변의 그 일행들이 환자의 뭐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긍정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했던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예. 산에서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현장에 저희가 도착하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최악의 상태까지 가는 그런 사례까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럴 때 같이 체온 유지해주고 계속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게 되면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호들갑을 떨게 될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제가 길 안내 좀 잘못했다고 저를 버리고 먼저 그냥 갔던 우리 아이들 이거 보고 있지?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버지에게 긍정적이신 괜찮아요. 괜찮아 해줬어요 저한테. 이 정신적인 부분의 중요성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산이라는 게 또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날씨가 급변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려움 많죠. 많은데 뭐 체력적인 부담도 좀 크고 그다음에 즐기러 산을 간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언제라도 전화가 오면 가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 저희의 도움을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구조해서 가족을 품으로 돌렸을 때 그때 느끼는 그런 보람들은 또 굉장히 크고요. 그 맛에 또 이렇게 힘들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 대원분들이 사용하시는 장비를 보기 위해서 염원종 대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비를 뭐 되게 많이 찾고 오셨어요. 이게 다 지금 실제 사용하시는 장비인 거죠? 이건 되게 많이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아, 이게 기본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네요. 어떤 건지 살짝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것들이 활용되는지? 일단은 저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이제 안전벨트고요. 등반을 하다가 보면 로프를 걸어서 안전하게 내릴 수도 있고 끌어올릴 수도 있고 예. 그럴 때 저희가 또 절벽을 이제 하강할 때 사용하는 장비고요. 중요한 거네. 예. 이건 이제 등간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처음에 이제 현장에 접근할 때는 그 선등자가 먼저 네. 이제 등반을 해서 올라가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이런 등간기를 걸고 네. 대원들이 빠르게 진입을 하죠. 올라갈 때 하는 방법이고요. 산악 장비가 워낙에 또 이제 무겁고 하기 때문에 네. 순찰을 갈 때 네. 그럴 때는 이런 간단한 슬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카라비나 몇 개 하고 이제 배낭에 이제 넣고 예. 가게 되면 예. 이런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또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조를 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싶겠네요. 그러네요. 네. 한 사람의 뭐 많게는 한 30kg 이상 그 정도씩 메고 다닙니다. 그럼 이건 지식뿐만이 아니라 체력 관리도 정말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좀 들거든요. 어떻게든 보통 관리를 하시나요? 평소에 훈련을 좀 강도 높게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고되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테스트해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훈련을 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훈련하실 때 좀 이렇게 재미 요소, 경쟁, 시합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이제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제가 막 볶아치죠. 이제 그것도 사실은 훈련이거든요. 아, 우리 왜 양궁 선수들이 대회 나가기 전에 네. 커다란 체육관에서 막 그 소음에 바람, 소음 그런 데서 뭐. 훈련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고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사고자의 일행들 그런 데서 구조대원이 자기가 그 위치를 못 잡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합니다. 이건 멘탈 훈련까지 같이 할 거야. 그래서 막 다그치죠.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저는 같습니다. 대원님의 솔직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대장님의 문제점 강하게 비판 한번 해드릴 기회 드릴게요. 그런 건 따로 없고 지금처럼 대장님이 저희 잡아주려고 이게 처음서부터 훈련 처음서부터 끝까지 딱 잘 잡아주시니까 네 그게 실전에서 네. 예, 바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손 대장님 말씀하실 때 연 대원님이 씩 웃으시면서 들으신 표정도 같이 붙여주시면은 정말 여러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장님 말씀하실 때 소장님 훈련과 실전의 연관관계도 살짝 짚어주셨거든요.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경찰에서도 늘 그 실전 상황에 대비한 네. 그런 FTX라고 하거든요. 가상 훈련들을 해요. 그래서 강도 또는 도주, 탈주범 이런 상황들을 던지고 경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하고 그 평상시에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못 하는 거죠. 아마 산악구조대 여러분들은 더 훈련이 얼마나 험하실지 힘드실지 상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기대시면 한번 오시죠. 알겠습니다. 방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그 낙석에 맞아서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도 있었고 자기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밑에 있는 사람이 맞을까봐 이 발을 갖다 댔다가 본인이 이제 골절이 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회복이 좀 점점 이제 돼가는 상태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활동을 못하고 우울증도 오고 그거를 지켜보는 저로서는 또 같이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지만 워낙에 저희가 가는 현장이 길이 없는 곳에 갈 때도 많고 그래서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지금 현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8명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저도 경찰관 생활을 해봤지만 근무, 그다음에 비번, 그리고 휴식, 휴가, 교육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8명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24년도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곳이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설악산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8명에서 과연 어떻게 이 분야를 할까. 그런데 제가 찾은 해답은 직원들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모든 과에 일이 생기면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그래야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겠다 싶어서
역시나 협업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야간에 만약에 구조 3단계가 이제 발령이 되면 네. 선발대로 특수구조대가 이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대로 저희 직원들이 한 20-30명이 달려와요. 우리 배고플까 봐 음식 사가지고 또 오고. 그래서 국립공원 네네네. 관리공단 소속 네. 직원들. 저희 소장님이 늘 설악산은 원팀이다라고 이제 늘 항상 말씀하시는데 진짜 원팀으로 인원은 작지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훨씬 더 빨리 충원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죠. 힘도 좀 덜어드려야지 그럼요. 또 힘이 나고 아무리 사명감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버텨나가는 방식인 거지 네. 이게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모두 공감하는 대로 인원 충원이 빨리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뭐 그 구조를 갔다가 절벽에서 추락을 해서 한 10m 추락을 해서 그 트라우마를 없애는데 한 1년 이상 걸렸었고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도 많이 생기죠. 그 하루는 와이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당신 이게 산이 좋냐고. 그때는 이제 사고가 생기면 가서 밤을 새고 뭐 이제 오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나가 있으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있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기왕에게 좋아서 할 거면 제대로 배워서 하는 건 어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배우려고 등산학교도 가고 많은 뭐 구조교육도 가고 그래서 역량을 좀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대장님 이 구조대 활동은 경력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구조대 경험은 이제 국립공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민간구조 활동도 했었고 지금까지는 한 25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위험한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본질적으로? 우선 뭐 직장이기 때문에 구조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네. 그런 생각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저희 동료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 저희가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지대가 통제가 돼서 저희가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바쁜 처지예요. 이제 5월 16일이 되면 설악산 이제 고지대가 개방이 되고요. 네. 많은 탐방객들이 이제 몰려오실 거고 그 사이에 뭐 낙석도 털어야 되고 위험 수목도 제거해야 되고 조난사고 지점에 또 표식기도 달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다라고 농담도 하셨지만 이 안에 정말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걸 이렇게 직업적으로 오래 하시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퇴직이 이제 한 5년 남으니까 사실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좀 머릿속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제가 그동안 한 20년 정도 해왔던 그런 경험치, 그다음에 제가 노력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퇴직한다고 해서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교육도 시켜주고 충분히 후배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퇴직 이후에 밑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산에서 정말 우리가 조난당하고 사고당하고 부상당했을 때 본인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구조대원들 스스로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많고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그분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8명 가지고 설악산 전체 안전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시는 다른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분들께 공을 돌리고 또 소방과
경찰과 또 민간 산악구조대원들에게 공을 돌리는 대장님의 이 겸양의 모습에서 진정한 의인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당연히 명예의 전당에 모셔야죠. 직업이기에 앞서 남다른 사명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그 산악구조 활동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그 업무를 감당해내는 모습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설악산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산악지대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응원하면서 명예의 전당에 올렸습니다.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가 저희 명예전당 6번째 의인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네. 좀 미안한 감도 있네요. 저희보다 더 고생하는 뭐 119도 있고 그래도 뭐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또 탐방객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의 불은 계속 밝혀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염대호님도 같이 다 네. 사진 사진 찍겠습니다. 자, 네.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